네, 볼리티비 소영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 원더골이 팀을 승리로 이끌었던 맨유전.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후반 41분에 토트넘이 코너킥을 얻었단 말이죠. 근데 그 손흥민 선수가 좀 다친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치기도 했고. 그래서 좀 터벅터벅 좀 느리게 일어나서 좀 코너킥 차려고 가고 있는데, 맨유가 한 골짜리 뒤져 있다 보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맨유 수비수인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막 달려와서 손흥민 선수 심기를 건드립니다. 빨리 차라 이거죠. 뭐 이해는 뭐 가는데 손흥민 선수가 뭐 일부러 이렇게 지원하는 느낌은 좀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 손흥민 선수가 쓱 돌아보면서 그럽니다. 내가 뭐 잘못했냐? 네, 그렇게 한참 쳐다보면서 슬슬 걸어가요. 머리 쫙 하면서 이렇게 웃는 여유도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는 곧바로 코너킥을 슬슬 차서 이렇게 올림픽골, 예, 바로 그냥 코너킥에서 다이렉트로 득점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닥달하지 말라고. 그래봤자 골 먹으니까. 참고로 저는 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쳐다보는 요 손흥민 선수의 포스를 보면서 이 장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레이. Well, Ange, you said yesterday it's the hardest job in the world. Did we see tonight why it's so stressful? Yeah, look, it was. Obviously, we made it harder than it should have been, for sure. Rolling control and played really well. We looked like we were going to manage the game, and then obviously 2 moments of unfortunate. I mean, I think I like the whole bit, mate. Are you not entertained? We are very entertained. Well, there you go. What do you want? Do you want a scrambling 1-0? I know the studio's probably going in a meltdown over my lack of tactics, but you know what?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카라바오컵 8강전. 네, 엔지볼답게 풀 오브 엔터테인먼트. 정말 아주 흥미로운 장면들이 넘쳐났던 시합이었습니다. 공수전환 빠르게 이루어졌고요. 양팀 합쳐서 30개 가까운 슈팅이 나왔고요. 그중에 7개가 골이 됐고요. 제이미 캐러거 해설위원이 경기 후 분석에서 양팀 골키퍼가 이렇게 둘 다 동시에 최악인 경기는 처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두 팀 골키퍼들의 실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만 양팀 선수들 그리고 감독들 모두가 공격적으로 계속 적극성을 보이면서 아주 많은 골을 쏟아냈던 흥미로운 경기였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새벽에 특히 한국 시간 그 평일 새벽에 이런 경기 보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아주 그 졸음이 달아날 정도로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자, 현지 주요 매체에서 어떤 평가들을 토트넘 선수들에게 매겼는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스카이 스포츠, 또 풋볼 런던, 그리고 스탠다드, 익스프레스 이렇게 4개 매체 평점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이제 솔랑키고요. 이날 멀티골을 넣기도 했습니다만 앞선 경기 상당히 부진했던 것과 다르게 이날 경기에서는 뭐 연계도 잘 시켜주고 또 수비도 잘 끌어당겨주고 좋은 플레이를 했습니다. 평점 8.5점 높은 평균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저점은 이제 포스터 골키퍼인데요. 이거는 뭐 누가 평점을 매겨도 이 경기에서는 포스터 골키퍼가 압도적으로 부진했습니다. 한 골 빌미만 제공을 해도 최하점 받을 만한데 이날 뭐 2골을 거의 헌납을 했기 때문에 이건 좀 피할 수가 없고 오히려 스카이 스포츠에서 4점을 준 게 너무 좀 고점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풋볼 런던과 익스프레스에서는 2점밖에 안 줬고요. 스탠다드에서는 3점을 줬습니다. 네 매체 평점이 2.8점이니까 뭐 최악 오브 최악이죠. 손흥민 선수는 평점 7.3점 받았습니다. 익스프레스에서만 8점을 줬고요. 나머지 3개 매체에서는 7점씩 이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수들 뭐 대체로 비슷한데 쿨루셉스키가 역시나 좀 좋은 평가를 좀 받았고 수비수들은 아무래도 실점이 좀 많은 경기다 보니까 골키퍼 실수가 비중이 크긴 했지만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자, 먼저 그럼 풋볼 런던의 평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7점을 줬고요. 경기 내내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두 번째 골 과정에서 메디슨이 오버랩할 때 그쪽을 살리는 플레이를 했다. 코너킥을 가마차 올리면서 기이한 골을 만들어냈고 팀의 이게 4번째 골이 됐다. 자, 솔랑키에게는 9점을 줬습니다. 골키퍼가 처리하지 못한 걸 단번에 밀어넣으면서 시즌 8호 골, 그리고 엄청난 질주에 이어 낮게 찬 마무리로 시즌 9호 골. 볼을 잘 지켜냈고 연계 플레이도 훌륭했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렸고요. 자, 최근에 굉장히 부진했던 이브 비수마 8점. 뭐 좋은 경기 했습니다. 오히려 오늘은 그 미드필더 파트너인 사르보다 안정적인 모습 보였고요. 복귀전에서 중원을 장악하며 제 몫을 해냈다. 지난 경기에서는 그 징계 경고 누적 때문에 사우스햄튼에 나오지 못했었는데 이번 경기에 선발로 나와서 좋은 플레이를 보였습니다. 중요한 태클, 드리블, 블로킹 여러 번 해내면서 좋은 플레이를 했다. 제드 스펜스. 자, 지난 경기 때 포로에게 휴식을 주면서 오른쪽 선발로 나왔는데 우도기가
비카리오가 빠르게 부상을 당하면서 왼쪽으로 이동해서 경기를 했었죠. 이날도 이제 손흥민 선수 뒤에 왼쪽 풀백으로 기용이 됐는데 뭐 안정적인 모습 보여줬습니다. 토트넘 홈구장에서의 첫 선발 출전이었는데 또다시 아주 좋은 플레이를 펼쳤다. 솔랑키의 세 번째 골 과정에서 멋진 패스를 넣어줬다. 다음으로 이제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 2점. 후반전 지르크지의 슈팅을 아주 멋지게 막아냈지만 곧이어 드라구신에게 제대로 패스를 주지 못하면서 지르크지에게 실점을 허용했다. 패스가 완전히 엉망이었고 아마드 디알로에게 가까운 거리에서 차단이 됐을 때 실점까지 이어졌다. 요 두 골을 연달아 먹으면서 사실상 멘탈 붕괴의 수준까지 갔었는데 다행히 그 뒤로는 뭐 나름 그래도 자리를 잘 지켜줬습니다. 아마드의 슈팅을 다리로 희한하게 막아내기도 했다. 이 장면이 좀 제 생각에는 이날 승부에 좀 다른 의미로서의 승부처였던 것 같아요. 그 낮은 위치로 오긴 했지만 이거 얼떨결에 발로 막아내는 선방을 했는데 그때 만약에 또 실수가 나왔거나 실점을 했다면 토트넘이 무너질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었나. 자, 최근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만큼은 포스터에게는 애처로운 밤이었다. 혹평을 좀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탠다드입니다. 킬패트릭 기자. 킬패트릭 기자는 대체로 영국 선수들에게 좀 후한 경향이 있죠. 예, 이번 경기 보면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7점을 줬고요. 코너킥에게에서 다이렉트로 골을 터뜨리면서 팀이 아주 필요로 했던 막판 쿠션골. 그러니까 좀 그 승리를 좀 더 안착시킬 수 있는 그런 골을 넣었다. 첫 골의 빌드업에도 참여했지만 파이널 서드에서 아주 뛰어난 활약을 보인 건 아니었다. 자, 루카스 베리바락에 6점을 줬습니다. 손흥민의 인상적인 골 장면에서 바인디리 골키퍼에게 가장 가까이 있던 선수다. 카라바오컵 8강전에 가동되지 않은 VAR이 만약에 있었다면 아마 골 장면 재검토를 했을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심판에 따라서 노골 처리를 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굳이 나누자면 저는 이건 골 인정을 하는 것이 정심이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베리발이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가 부자연스럽게 팔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헤딩 경합을 하기 위해서 추진력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골은 VAR이 있었어도 네, 재검토를 했을 수는 있지만 골이 취소가 안 됐을 가능성도 꽤 높지 않나. 자, 그다음 도밍 솔랑케에게 8점 줬고요. 두 골 모두 훌륭했는데 특히 첫 골은 하프 발리로 골대를 맞춰 넣었다. 대한 클루스스키에게 7점. 4경기 연속골. 네, 자신의 빼어난 활약상에 결정력까지 최근에 더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고요. 자, 그리고 최전방에서의 압박과 홀더 플레이 역시 팀에 도움이 됐다. 아치그레에게 8점. 아치그레가 참 어린 친구인데 이 친구가 팀의 어떤 빵꾸가 날 때마다 풀백, 뭐 중앙 미드필더, 센터백까지 상당히 준수하게 지금 땜빵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매치마다 평가는 좀 오르내리는데 그래도 저는 이 정도면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본 포지션이 아닌데 안토니아와 에릭센의 유효 슈팅을 블록해내면서 센터백 자리에서 믿음직한 모습을 보였다. 자, 다음은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에게 3점을 줬습니다. 최후방에서 두 차례 실수를 범하면서 토트넘의 승리를 날려먹을 뻔했다. 그쵸? 에반스의 막판 헤더골 역시 더 잘 반응할 수 있었다. 3대0 상황에서 지르크지의 슈팅을 잘 막아냈지만 발동작, 그러니까 풋워크는 이제 포스터 골키퍼의 최대 약점으로 느껴진다. 그쵸? 아무래도 비카리오하고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긴 한데 이 정도의 실수가 많이 나오니까 너무 불안한 거죠. 이제 실수가 나온 이후에도 꽤 오랫동안 포스터 골키퍼의 짧은 패스를 통해서 빌드업하는 걸 계속 시도를 했는데 막판에 그걸 좀 포기를 했었죠.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자, 마지막으로 익스프레스의 평점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8점을 줬고요. 경기에 녹아들 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공을 갖고 있을 때마다 위협적이었고 막판에는 골까지 넣었다. 호평을 했습니다. 그다음 솔랑키입니다. 9점 줬고요. 솔랑키는 맨유전이 너무 좋다. 올 시즌에 맨유전 지금 정경기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두 골 모두 예리하게 넣었고 연계 플레이도 경기 내내 훌륭했다. 미스터 투엘 보고 있나? 네, 좀 대표팀 데려가라는 얘기죠. 대한 콜레스에게 9점 줬고요. 또다시 멋진 기량. 전반전 바인디리 골키퍼의 영리한 세이브에 막혔던 손흥민의 골 찬스도 콜레스키가 만들어줬다. 후반 초반 문전에서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질 않고 골을 마무리했다. 제임스 메디슨에게 7점. 평소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진 못했지만 수준급 오버래핑으로 손흥민의 패스를 넘겨받아 낮은 크로스로 연결 쿨루셉스키의 골에 기여를 했다. 다음은 드라구신 7점. 호일루는 잘 막았지만 호일루는 참 이날 한 골 정도 넣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볼을 갖고 있을 때 여전히 불안정한 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여기도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에게 2점을 줬습니다. 지르크지 슈팅을 잘 막아내더니 그 뒤 악몽이 시작됐다. 그렇죠? 지르크지 선방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중계 할 때도 세이브는 참 좋다. 근데 비카리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제 그 발기술이 좀 많이 약하다 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게 정말 큰 문제가 됐습니다. 두 차례 큰 실수를 범하면서 맨유에게 2골을 내줬고 크로스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에반스에게 4대3 골을 내주게 됐다. 좀
경기 끝나고 나서도 약간 좀 벌이 빠진 표정이던데 빨리 멘탈을 잘 수습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르히오 레길론 선수가 이번 경기에 이제 출전을 했습니다. 막판에 그 짧게 들어가서 잠깐 뛰었죠. 얼굴에 좀 살이 붙은 느낌이던데 존슨처럼 추가 시간 지연을 위해서 투입이 됐다. 또 반갑긴 하던데 좀 많이 좀 우울해 보여서 레귤런 선수 좀 힘을 냈으면 좋겠고 아무튼 토트넘 카라바오컵 4강 진출 상대는 리버풀입니다. 쉽지 않겠습니다만 올 시즌 리버풀이 가장 강한 팀이니까 그래도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 첫 우승 트로피 가능성 이어간다는 거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고요. 또 그 가능성을 이어가는데 손흥민 선수의 정말 기적 같은 올림픽 골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거 상당히 기분 좋은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